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크게 변함없이 전날과 굉장히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물론 0.3%의 반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어제처럼 큰 변동보다는 다소 안정적이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도체는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았던 시장이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HLB 이 세 개 종목을 제외했다면 오늘 코스닥의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개별 종목들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비록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지난 5월 16일 이후로 거의 2주 만에 처음으로 양매수가 들어왔었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모처럼 기관에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행히도 오늘 소폭이었지만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기관에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다른 수급이죠.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연속적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처럼 급등이 나왔던 LG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각각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본격적인 AI 산업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고 그 때문에 강한 상승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수급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전자, 한미반도체, 두산에너빌리티, HPSP,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LG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휴장이었고요. 때문에 지금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증시는 지금 0.4%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고 일본 니케이는 전날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날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에 미국 증시도 개장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미국에서 4월 PC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PC지표라는 것은 연준에서 CPI 지수와 함께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나 정말로 만에 하나 좋지 않게 나온다면 그것도 시장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로 갈수록 저는 시장이 특히나 PC 지표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주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이 우세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팽팽한 시장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어떤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된다든지 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는 조금은 시장을 관망한다든지 이벤트를 넘기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아마도 밤쯤에 발표가 될 테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장 막판 1시간 전에 크게 반등이 나왔고 또 반대로 SK하이닉스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고점에서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통 주가가 고점에서 본격적인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때 그때 저는 두 가지 지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최대 거래대금이 터졌는지 그걸 첫 번째로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점에서 위에 긴 꼬리가 달렸을 때 그 두 가지가 모두 합쳐졌을 때 그 시점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래량보다 거래대금을 중요시하는 것은
자, 주가가 100원일 때하고 또 예를 들어 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같은 거래량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거래량은 동일하지만 거래 대금 자체를 봤을 때는 당연히 주가가 만원이 되었을 때 그때 훨씬 많이 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우측을 클릭하면 지표 추가라고 있죠. 이걸 눌러보시고 그리고 거래 대금을 검색해보면 여기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거래량과는 조금 다른 거래 대금 막대 캔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지우고 거래 대금만 살펴볼게요. 어제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위에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최대 거래 대금이 발생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예시로 두 종목을 더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가 작년 7월 26일 그때 위에 긴 꼬리가 달렸었고 또 거래 대금을 보면 최대 거래 대금이 터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21년 6월 24일이었죠. 이때는 위에 긴 꼬리는 달리지 않았지만 시가부터 주가가 크게 빠지기 시작했고 또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거래량으로 비교해보면 이때 6월 24일이죠. 물론 거래량도 최대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지만 과거 이때와 비교를 해봐도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최대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었지만 거래량만 봤을 때는 결코 최대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고 말씀드리겠고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종목이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고점이라 생각한 구간에서 큰 음봉과 함께 최대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었다. 이 경우는 정말로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한 번씩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고점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고 또 어제의 삼성전자하고 주가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도 완전히 반대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때문에 분명히 엔비디아 쪽으로 HBM 공급 소식이 나온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하이닉스에서 크게 삼성전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하이닉스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차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참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원전 관련주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있었잖아요. 물론 어제는 SMR 설비 수주 보도 때문에 주가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꾸준히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또 이 기사를 한번 참조해보세요. 전 세계가 5년 내에 원전이 53기가 필요하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바라는 표현이 있고 또 비중을 고려해봤을 때도 데이터 센터에 소요되는 비중이 2022년에는 2%, 그리고 2026년에는 4.4%, 그리고 2030년에는 10%를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관점에서 최근에 전선 관련주가 많이 상승이 나왔다면 상대적으로 덜 갔었던 원전 관련주로 계속 관심을 가져오자는 것이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장 매수하자는 의견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료 자체가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원전 관련주는 미국 내에서도 계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로 계속 관심을 갖자는 의견이고 또 때에 따라 특정 시점이 왔을 때는 한 번씩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중 관세 전쟁,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 대중국 관세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전기차는 25%에서 100%까지, 그리고 배터리라든지 소재 부품 쪽 그거는 7.5%에서 25%까지, 또 태양광 셀은 25%에서 50%로 이렇게 관세를 올렸었고 또 시행이 되는 것은 8월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계속 공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대중국 관세 인상에 대해서 같이 참전을 할 것이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계속 공존한다고 생각이 되고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세 인상 품목들이 있죠. 그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 관세가 25%에서 50%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하나솔루션, 오늘은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저점을 잡고 거의 50% 가까운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도 최근에 저점에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는 것이 8월부터인 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계속 공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전 관련주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배터리나 소재 부품 쪽, 그쪽도 한번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는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던 만큼 오늘 밤에 3일 만에 개장을 할 거예요.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한번 주목해보시고요. 또 이번 주가 5월 마지막 주인 만큼 남은 3일 동안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